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보면 내년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정부 여당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더 나아가 이대로 가면 총선 참패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 전 치러진 보궐선거 결과 또한 좋지 못했었지요.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러다가 정말 내년 총선에서 참패하는 것은 아닌가, 윤석열 정부를 통해 우리가 실현하고자 했던 수많은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이 결국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지속적으로 잡음만 들리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민주당의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어떤 반사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언론에서 벌떼처럼 달려들어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대목이 바로 최고위원들의 소위 설화입니다. 김재원 최고의 5.18 그리고 전광훈 목사 관련 발언에 이어 조수진 최고의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캠페인, 또 그 이전엔 태용호 최고의 제주 4.3 사건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이런 것들이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 만약 이런 정도의 발언으로 지지율이 폭락했으면 민주당은 아마 지금 당의 문을 아예 닫아야만 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회의원들의 말이 논란이 되는 건 민주당이 훨씬 더 많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일이긴 하지만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남국, 김용민, 최강욱 트리오의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는 수준 이하 발언들,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이수진, 고민정 이런 의원들의 무논리, 무개념 발언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진 김의겸의 설화들, 이건 이유대사의 발언까지 왜곡하면서 국제적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었죠. 어쨌든 이런 것들에 비하면 김재원, 조수진, 태용호 최고의 소위 설화는 그냥 애교 수준입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은 그때그때마다 별다른 큰 타격을 입지 않고 유독 국민의힘만 큰 타격을 입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언론 환경을 들고 싶은데요. 제주 4.3 사건 관련 발언과 관련해 태용호 의원의 발언은 자신의 경험에 비춘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조수진 최고를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면 발언의 앞뒤 맥락 다 자르고 거의 마녀 사냥에 가까운 보도를 일삼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발언의 취지를 해명한다고 해도 이미 소용이 없게 돼버리고, 그들이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라는 점 때문에 국민의힘 전체가 타격을 입게 되는 어떤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언론의 마녀 사냥에 가까운 행태에 해당 의원들은 물론 다른 의원들까지 위축되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엔 거세게 공격하는 민주당에 맞서 파이팅을 보이며 싸울 수 있는 의원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겠고, 결국 듣는 건 웰빙 보수정당이라는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겠죠. 말에 대한 논란, 발언에 대한 논란, 이건 정치에서 정말 흔히 있는 일입니다. 박원순이나 오거돈처럼 어떤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거의 모든 논란이 바로 혀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런 논란은 여야를 불문하고 거의 매일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국민의힘만 더 큰 타격을 받아야 하는가? 이건 기울어진 언론 환경 탓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큰 논란으로 대두되고 있는 전광훈 목사 관련해서 몇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엔 전광훈 목사 본인은 물론 김재원 최고, 황교안 전 대표, 김기현 현 대표, 이것도 모자라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논쟁에 끼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거요. 사안이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혀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해결책은 매우 간단합니다. 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쯤에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흔한 말이라서 식상하기도 한데, 우리 보수파 진영이 성공하고 또 그 성공을 이어가려면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 또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거고, 집권 여당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 역시 마찬가지겠고요. 제하에 있는 보수파 성향 시민단체들 또한 그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저 같은 유튜버들도 주어진 공간에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정광훈 목사 논란을 보면 이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보수파 진영 전체를 보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기점으로 소속 국회의원들, 지지자들, 당원들, 시민단체를 비롯한 활동가들, 또 유튜버들, 이 모든 세력들이 서로 얽혀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각자 맡은 바 역할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각자 본인들의 활동 무대가 따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정광훈 목사의 경우 이분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 탄핵 정국부터 광화문으로 대변되는 아스팔트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한 좌파들과 대적해 광장에 균형을 맞춘 공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했는데 그게 바로 어마어마했던 조국 퇴진 광화문 집회였지요. 자, 그때 만약 정광훈 목사가 광화문의 주도권을 잡고 있지 않았더라면 이른바 조국 수호 촛불 집회만 언론에 집중 부각되면서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하지만 정광훈 목사가 종교인이라는 점 또한 물론 정당을 창당하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제야 세력의 어떤 구심점이라는 점에 비춰 그 자리에서 꿋꿋이 자기 역할에 충실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 또한 남습니다. 자, 그리고 전광훈 목사와 함께 거론되는 김기현, 황교안 전현직 대표, 그리고 김재원 최고에 대한 비판을 해보자면요. 자, 물론 정치인이 지지 세력과 소통하는 거야 뭐라고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전당대회 등 선거 때에만 한 표가 급급해 제야 세력을 기웃거리는 행태, 이건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자, 이런 일이 반복되게 되면 당연히 사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내가 네 선거 때 얼마나 열심히 뛰어주고 공을 세웠는데 나한테 뭐 한 자리 안 주냐 등의 일종의 청구서가 날라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기적으로 서로 힘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내 진영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건 정말 바람직한 일이겠으나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과 영역이 있는 것이고 제야 시민 세력의 역할과 영역이 분명 따로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홍준표 시장 역시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렇다면 자꾸만 사안사안마다 중앙정치에 개입할 게 아니라 대구시정에 충실하는 게 맞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소위 정광훈 목사 논란, 이것도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한 가지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광훈 목사는 이미 언론에 의해 극우보수로 낙인 찍히고 악마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비단 전광훈 목사에 대한 문제가 아닌 저희 같은 우파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정광훈 목사를 악마화시키는데 JTBC가 유독 열의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토대로 극우보수와 손잡는 국민의힘, 극우보수와 내밀하게 소통하는 국민의힘 누구누구 의원, 이런 뉘앙스의 보도들을 집중적으로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어떤 확장성을 쪼그라뜨리고 극우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걸고 있다. 지금 여기에 이런 것에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총선이 1년 남았다. 1년이면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아직 총선 승리, 총선 참패 뭐 이런 것을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항상 견지하고 계셔야 하는 게 바로 절박감입니다. 저 또한 굉장한 절박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인데 다음 총선, 지난 총선 때처럼 참패하면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는 물론 정권 교체를 이룬 의미까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을 빼앗기고도 지네가 아직 집권 여당인 양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압승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우리가 먼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